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14대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희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장을 임명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14개 보훈단체 중앙회장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보훈병원의 의료 소모품 수급 상황과 대응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개청했습니다. 신청사는 연면적 2,980제곱미터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사무실과 민원 안내실, 교육장과 대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이 전수되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기리고 이들의 후손 찾기 사업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상설 전시공간에서 광복, 영광, 그리고 남겨진 훈장을 주제로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참전 역사와 참전 용사에 대한 기록을 수집 공유하고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예우하며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을 협력하고 후손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과 학술, 교육, 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장애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의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전국 보훈관서와 발급병원 간 실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발급 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전국 140개 병원별 세부 정보 안내를 위해 국가보훈부 누리집의 상세 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임시정부와 관련한 기념일 연구자들이 참여해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했으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기념일을 어떻게 계승하고 기려왔는지를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발굴과 복원 과정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주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금란지교 위대한 동행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상하이와 항저우, 충칭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발굴과 보존, 복원 과정을 총 3부로 구성했으며 유물 87점이 전시 중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오는 11월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보훈벨트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보훈벨트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을 연계해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으로 지정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활동지 작성 등 능동적인 역사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지난 4월 11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오직 한없이 아름다운 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웹콘텐츠 임시정부 신문 잡지 컬렉션이 공개됐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공개되는 첫 번째 신문 잡지 컬렉션은 독립신문을 통해 임시정부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컨텐츠는 임시정부 기념관 대표 누리집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식이 지난 4월 10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팀과 공무원을 선정했으며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해 성과를 내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중고등학생 830명과 교사 13명으로
참가자들은 중국과 일본 지역 보훈 사적지를 직접 찾아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참가비와 개인 사용 경비를 제외한 항공료와 숙박비, 식사비 등 체재비 일체를 지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4대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희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장을 임명했습니다. 김희곤 신임관장은 오랜 기간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로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운영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신임 대변인으로 전 제대군인 정책과장인 김민영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김민영 신임 대변인은 보훈부의 첫 여성 대변인으로 2007년 국가보훈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20여 년간 국가보훈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보훈 업무 전문가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온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정제도로 전환 운영합니다. 이는 국가 또는 국제표준 등의 기술 기준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국민 혼선 방지와 함께 행정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UN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이 지난 4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UN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는 6.25 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UN 참전국 학교 간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 9개 학교, 중등 7개 학교, 고등 24개 학교 등 40개 학교가 참여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박승원 소방경과 고 노태영 소방교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지난 4월 14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과 보훈단체에 조기를 개양했습니다. 보훈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70명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포상자 70명 중 당시 고등학생은 32명, 대학생은 25명, 일반인은 13명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11명입니다. 시위별로는 4.19 혁명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3.15 의거 24명, 228 민주운동 8명, 38 민주의거와 3.15 의거 각 1명 순입니다.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기념식에는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국가유공자들에게 무료 식사 지원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와 영등포구의 식당을 찾은 강 차관은 업체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국외거주 독립유공자인 고 이하전 지사의 유해 봉환식이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봉환은 영원한 청년 다시 피는 봄이라는 주제로 거행됐으며 이하전 지사의 유해는 배우자인 고 고인숙 여사와 함께 대전 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14개 보훈단체 중앙회장이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추진해온 보훈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보훈단체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보훈병원의 의료소모품 수급 상황과 대응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주요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정이 대두되면서 국가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보훈병원의 진료재료 수급 현황을 파악하며
수급 불균형 상황을 대비한 병원 간 재고 공유 등의 협력 체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영연방군 제27여단 2천여 명의 용사들이 아군의 5배가 넘는 중공군과 사흘간의 격전을 치른 끝에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둔 전투로 이번 제방한 초청 행사에는 영연방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4개국 육군을 대표하는 최고 지휘관인 육군 참모총장이 모두 방한했습니다. 제3회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월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그리운 이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된 올해 기념식에는 순직 의무 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순직 의무 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영연방 가평전투 75주년 기념식이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가평의 영연방 참전기념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영연방 주한대사와 국군 영연방 4개국 육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유엔사 부사령관, 미8군 사령관과 방위사업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가보훈부의 제방한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영연방 참전용사와 유가족, 국군 참전용사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국회 범정부 추진과제 마련 국회 토론회가 지난 4월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학계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위한 유엔 참전국 감사만찬이 지난 4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숭고한 연대와 헌신을 되새기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윤진 차관을 비롯해 제방한한 참전용사와 유가족, 유엔사 부사령관, 주한대사와 국방부관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3기 국가보훈부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3기 자문단은 대학생과 교사,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의 청년 25명이 참여하며 미래문화, 보상복지, 제대군인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활동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 전공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독립기념관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 생년월일은 1868년 8월 27일로 보는 것이 신뢰성이 높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후의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6년 5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